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좀 더 좀 더 색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요즘의 아이디어 또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10월을 앞두고 있으면 거의 요번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어요. 유창이. 네, 진짜 파이널 스퍼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실적을 어떻게, 좀 더 예쁘게 만들까라고 구상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상을 하는 시기에, 어, 어떻게 좀 더 막판에 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옵션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옵션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아니지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최근에 그 뉴스 아티클이 하나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하나 나왔는데, 옵션 트레이딩이 일반 스탁 트레이딩보다 더 높대요, 요즘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이게 넘어선 거예요. 매년은 이제 주식이 훨씬 더 거래가 높고,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이 훨씬 그 주식 거래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적었는데, 이제 그게 앞선 거죠. 이게 로빈훗이 와가지고 세상을 바꿨던가, 아니면 부채가 사람들이 아니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땡겨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하는 나이대가 더 젊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을 때 거의 이제 슬롯머신처럼 지금 주식을 땡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수많은 뭐 이슈가 있고,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더 볼 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면 내가 더 공격적인 걸 해가지고 그래프에 이 차이를 봐가지고 내가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졌는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옵션스 트레이딩이 돈이 더 많아졌대요. 근데 옵션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옵션은 누구의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 가격에 빌려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 빌려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먹어요. 그거는 먹는 거고, 그 빌려주는 몇 개 주식을 빌려가는데, 그 빌려가는 주식이 뭐 몇 주 후에 얼마에 도달해 있다 라는 콜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면 그 기간 전에도 팔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직 트레이드는 안 해봐서. 그거는 그 그걸 사는 게 일단 콜 옵션이고요. 콜 옵션이라고, 해 플러스 가면 그걸 넘으면 뭐 돈을 더 받는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게,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가면 이게 파상생품인가? 그러니까 이게 돈을 좀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더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떨어지면 돈을 더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풋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풋옵션은 이 주식이 현재 시점에서 떨어질 거다라는 걸 하고, 그 가격을 어느 정도 해요. 한 40불이면 30불까지 떨어질 거다. 뭐 한 달 안에, 2주 안에 이걸 하고, 떨어지면 거기서 돈 벌고, 올라가면 돈을 잃고 이런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런 엄청 리스키한 트레이드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연초에 있었던 뭐 게임스탑이랑 AMC랑 이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음, 아니면 올해의 돈을 많이 좀 스탁해서 잃으신 분들이 점점 더 갈 길이 없어가지고 옵션 트레이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점점 더 리스크를 또 돈을 더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옵션 트레이드가 옛날에는, 그리고 또 이제 짜자리 돈, 물론 옵션 트레이드 크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좀 짜자리 돈으로 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친구들도 같이 하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옵션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뭐 옵션으로 어느 정도 해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옵션은 돈 벌기 쉽다. 물론 옵션이 한번 벌면 확 벌리니까, X로 막 단위로, 그러니까 수익률 보고 단위로 보면 가장 많이 프로모트가 되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나 하루에 뭐 400% 벌었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음, 주식보다 훨씬 더 리턴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빠른 거죠. 결과가 빠르니까 이거의 매력도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하니까, 거기다가 친구들도 만약에 해보면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주위에 친구들이 하면 예전에는 로빈후드 나왔고 로빈후드에서 단기성 수익에 대한 재미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왜 이 옵션스 트레이딩이 더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그래도 어떤 주식에 쏠리거든요. 옵션스 트레이딩의 키는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의 유동성이 많아야지 많은 활발한 액션이 있어야지 거기 사이에서 틈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스타성이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뭐 좀 밈 스탁이라고 하기에는 밈 스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브랜드 밸류가 있는 뭐 테슬라에도 옵션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걸리고 어, 이런 스타성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3개월 안에 거기에다가 뭐 페드가 어느 정도 3개월 동안에 리웨이를 줬잖아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좀 이제 정부의 뎁 실링인데 그거는 뭐 풀린다는 가정하에 뭐 매년 싸우니까 이게 만약에 풀리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다운턴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다운턴이 있으면 그게 주식들이 다운이 되면 그 피리어드를 에임 해가지고 옵션을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는 게 나쁘지 않겠다. 스타성 있는 주식들은. 페이스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현재 들으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지금 moral ground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teenage 뭐 kids 그러니까 뭐 청소년 여자들이 너무 중독성이 많아가지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랑 관련돼 있으면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야 되는 키워드,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할 때 피해야 되는 키워드, 뭐 물론 국가랑 뭐 사람들이 뭐 다 똑같지만 어린이잖아. 어린이는 보호돼야 되고 방어돼야 되고 잘 키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크게 무너져요. 특별히 미국 같은데 예를 들어서 펠로톤이 한번 크게 무너졌었죠. 물론 페이스북이 펠로톤처럼 약한 회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회사도 아니고 물론 안 무너지겠지만 인스타그램 얘기하는 거지만 안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은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단기 3개월 에임을 봤을 때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펌도 그랬고 저번 주에 확 올랐던 퀀텀 스케이프도 그랬고 퀀텀 스케이프는 얘도 좀 유명한 주식이잖아요.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근데 한번 빵 떴고 어느 주식든 마지막 3개월에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보려면 또 이제 또 수익률이 좀 더 예뻐지게 보이게 하려면 그 몇 가지 종목에 넣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테크 주식에 제 쇼트리스트에 있는 주식을 몇 개 보자면 어 앞셀레라는 좀 아니고 여기에 에너지 섹터도 좀 볼 건데 일단 어펌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GMV 그로스 머칭다이징 밸류가 예전에는 작았는데 이게 한 10배 정도 커졌잖아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고객이 생긴다 후부터. 그래서 뭐 BNPL이 거기에다가 불안한 좀 은행처럼 이게 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대출, 좀 안 좋은 대출은 모아가지고 또 채권화 시켜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어펌은 좋게 보고 있고, 어펌은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어펌이랑 피해야 될 거는 이거는 다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평가하셔야 돼요. 제 말을 듣고 너가 말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건 다 아시니까 요즘 유튜브들 다 말해가지고 어펌 있고 어펌도 있고 AMC 이런 거는 이제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 AMC 뭐 개인스탑 여기서는 피해 다니기 때문에 네. 어펌도 재밌을 것 같고 배드바스 비욘드도 얘네가 어닝스마다 피크하나? 1월달에 한번 올랐고 1월달에 피크했고 6월달에 피크했고
재밌네. 여기는 일단 보류. 일단 보류. 중국 주식은 지금 피하고 있고, 차지 포인트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이게 장난으로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여기에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지 포인트도 지금 뭐 고가 대비해서 고가가 지금 뭐 이거 안 보여. 6월이군요. 6월에 34불까지 갔으니까 편하게 한 3개월 지난 시점 요번에 또 피크아웃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 때는 계속 잘 오르고 있었지만 이게 또 차지 포인트가 또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얘네들도 정부에 좀 관련이 있잖아요. 정부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인프라를 해놓을 때 전기 차징 스테이션도 만든다니까. 거기서 혜택 받는 게 차지 포인트고 정부 수혜주고 정부 관련 인프라 관련이 좀 많은 회사니까 가능성이 있다. 차지 포인트는 괜찮아 보이네요. 차지 포인트.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투자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고 자기가 계속 돌아오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럼 그 분야를 좀 본 다음에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그 분야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관심을 가시면 다양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엄청 단순하게 내 분야는 요거 하나야는 아니고 한 두세 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뭐 하나 아니면 30개가 아니고 하나에서 뭐 100개 뭐 200개 사이 아니면 뭐 300개 가지고 매일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한 개에서 100개 사이?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다. 누구한테 뭐 어느 종목 몇 개를 가지고 있어라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자기마다 개인이 있고 자기가 운영하는 금액도 있고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종목이 변할 수도 있고. 차지 포인트 재밌는 것 같고. 카르바나는 요즘에 그래도 1년 동안 잘 올라왔네요. 카바나도 역시. 엣지. 이게 세 달이면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인프라 쪽을 좀 투자하면서 인프라 빌의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돼야 되고 인프라 시너지 받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도 매출량이 늘어나고 웬만하면 그래도 마켓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마트랑 이런 걸 다녔을 때 다시 푸드 트래픽이 늘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푸드 트래픽이라는 거는 이제 비지터들 놀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푸드 트래픽은 그냥 기본적으로 트래픽이라고 하면 자동차 체중, 교통 체중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설명이 힘드네요. 한글 단어가. 그리고 다 테크 주식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주가 면에서 떨어진 거 몇 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또 마음에 드는 거는 루시드 요즘 잘 오르고 있잖아요. 루시드가 52주 최고치가 64불이었으니까 근데 저거는 그 딜 변경하기 전에 초반에 올랐던 거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한 지금대에서 차이 안 난다고 지금 되게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좀 장난하면서 보고 있는 편하게 장난하면서는 아니지만 편하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나이키도 요번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키가 큰 주요 매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마켓이 지금 차이나 US 텐션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비에트남 이런
옷 만드는 공장도 다 닫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번 분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지만 음,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서 120불대까지 떨어질까? 120불대까지는 아니고 130불대로 다시 이제 좀 떨어지면 다시 다시 사도 될 것 같아요. 오, 뭐야? 목인가? 목이네?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요즘 조그마한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펠로톤은 요즘에 잘 되고 있나요? 펠로톤 많이 떨어졌네요. 최근에 92불. 펠로톤 계속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칩 쇼티지가 펠로톤한테서 큰 이슈고 펠로톤이 헤드쿼터 아마 거의 지어졌을 텐데 내년에 지어지나? 아직은 펠로톤도 좀 피해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경쟁사들도 잘 되고 있으니까 로블록스도 로블록스는 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주가도 문제 없는 거니까. 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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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보이네요. 소파이. 하여튼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식들을 할지. 뭐 이거는 뭐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 재밌는 주식들이 많이 있고 아직 봐야 될 종목들도 너무 많아요. 여기 토tal 에너지 여기 찾아봐야 되는데 재밌는 것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단기적으로 막 고르기에는 무리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이면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 남은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올해 끝.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Q4를 작년보다 더 좋게 보낼 수 있는 회사들, expected earnings보다 좀 earnings가 잘 나올 수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4분기 리설트가 나오려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3분기 리설트가 좀 잘 나올 회사들을 이제 노려야 되는데 3분기 리설트가 잘 나오면서 지금 보여야 되는 건 3분기 리설트가 잘 나오면서 4분기 expected가 잘 나오는 회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내년 저는 이제 2월에서 3월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분기 earnings까지 기다리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션을 잡았을 때 내가 4개월에서 5개월? 내가 맥시멈 6개월까지 본다, 지금. 맥시멈 6개월. 근데 편하게 한 5개월을 본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만약에 포트를 좀 바꿔가지고, 싹싹 넣으면 5개월 보고 투자를 하고, 왜냐면 2월부터는 좀 무서워지니까 5개월 보면서 투자를 하고 맥스 6개월 근데 안전은 4, 5개월 미니멈은 2개월. 다음 FOMC 다가가면 또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레인지는 대충 그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단기적인 투자 스트래테지로. 그래서 그 투자 스트래테지에 맞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 플로우에 좀 맞게 따라줄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좀 3분기 리설트가 잘 나오고 어떻게 보면 작년 분기 대비 작년 분기 대비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좀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매출이 좀 안 나왔어요. 근데 QOQ로 보면 엄청 잘 나온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번 3분기에 리절트가 나오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찾던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보다 가장 큰 건 아니지만 그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4분기 매출을 누가 봐도 좀 리테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죠. 게임스탑 투자를 할까? 게임스탑 12월이 되면 게임스탑이 한 번 더 고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게임스탑 측에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파는 행동을 저번에 보였기 때문에 이건 리스펙터가 높다고 생각이 돼요. 네. 게임스였나? 게임스였나 게임스탑인가? AMC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주식을 직접 한 우리 주가 너무 높아 해서 주식을 직접 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트럭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전기 트럭에 대해서 투심플이랑 인바크라는 두 회사가 참 재밌게, 하나는 이제 상장을 했고 투심플은 상장을 했고 중국인 코파운더 두 명이 중국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인인데 회사 자체는 중국의 펀딩을 많이 받았죠. 중국에서 웨이보 계열 회사한테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4레벨 트럭으로 지금 한 40개, 50개, 미국에서 50개, 중국에서는 20개, 뭐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full self driving은 한 2023년? 저는 2024년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트럭들은. 여기 회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2023년 아니면 2024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회사가. full self driving은 2023년? 테슬라도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테슬라가 좀 빠르다고 하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도 뭐 된다 그래도, 기술이 올라온다 그래도 그 레귤레이션이 풀리려면 정부적 차원에서 너의 충분한 테스트를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를 검증할 때까지도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테니까, 다 이 서비스가 롤아웃 되는 거는 2023년 아니면 4년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트럭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 라이다 그 시범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트럭은 봐야 될 게 좀 많고, 이게 차체가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인바크였거든요. 인바크를 저번 주에 뭐 어떤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인바크 자체에서 이제 프로모셔널 피스를 한 거니까 안에 이제 트럭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하는데, 얘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라이다 기술이랑 그리고 카메라랑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를 이렇게 레이더 써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써가지고 초단파, 그리고 레이저 기술 라이다를 써가지고 사물을 평가하는 거라, 그리고 카메라 평가하는 거라, 그리고 터널에 가면 어떤 디피컬티가 있고, 뭐 라이다 같은 것도 반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물체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거기다가 미래에 가는 뭐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혁신성이 있는 자동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전? 그래서 요 최근에 뭐 충전소에 대해 믿음이 살짝 떨어지는 게, 도로 충전 같은 걸 해놨어요. 뭐 이제 이거는 뭐갈 길이 멀지만, 물론 기본 충전소가 먼저 들어와야 되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동그라미 충전기를 밑에다가 뭐라 할까, 택시들이 쓰는 데 있잖아요. 택시들이 쓰는데 이 동그란 충전기를 놔요. 그러면 택시가 위에 가서 와이어리스 충전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위에 탁 올려놓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붙이지는 않았대요. 그냥 좀 충전이 되는 걸 밑에 하나 뭐 붙여 놓으면 닿지 않아도 그냥 차체가 거기 위로 가면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기다리면서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도로 자체를 무슨 충전도로라고 하나? 그래서 거기 위에 그냥
차가 지나가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충전하면서 가는 거고. 하여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먼저 올라올지, 어떤 회사들이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업계에 있어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 이런 뭐 고체 배터리 이런 시장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뭐 퀀텀 스케이프에 있는 헤드들도 테슬라, 지금은 완성 단계에 없는 거잖아요. 고체 배터리는, 퀀텀 스케이프는. 그래서 아무리 프로젝션을 해도, 그 회사들이 프로젝션을 해도 그 안에 있는 팀이 엄청난 캐틀리스트를 발견하면 더 빨리 끝나는 거고, 뭐 멤버들 중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드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안 좋은 불상사가 일어났다, 가족에. 그러면 전체적 타격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할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야 돼가지고, 아직은 누가 이겼다라고 하기에도 힘들고, 결론은 맞추는데, 에러율을,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결론은 얼마나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는 에러율을 낮추냐의 게임이지,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뭐 더 먹자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길게 기다려 봐야겠지만, 계속 손이 또 단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 그 그 심심함을 달래주는 이라 그러면 좀 너무 단기적인 투자자 같나? 뭐, 어떻게 보이든 이거는 제 숨김없는 속마음이니까, 투자 당연히 혹하죠. 당연히 혹해요. 이제 뭐 게임스탑, AMC 이런 거 손도 나갈랑 말랑도 많이 하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해서 그거에서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저는 생각은 했지만, 이미 얘기가 되는, 밈이 되기 전부터 뭐 영상에서 한 번 얘기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투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시기를 놓치는 거를 아까워하는 것보다 투자 에러율을 낮추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거고, 물론 노력은 할 수 있죠. 운이 많이 적용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운을 가지고 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 운이랑 행운이 뭐 인생에 한 번 온다 그러는데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운이랑 행복은, 그 운이라는 게. 그래서 그 확률성 많이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운이랑 그 좋은 운 같은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 게임인데, 그 확률을 잘 맞출 포지션에 있으려면 그 전에 실수 많이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인간이랑 사람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1인의 개인인데, 아무리 역사를 많이 봐도 우리는 한 번 살고 그거는 다른 사람의 삶들이었고, 그게 현실인지 가상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책을 읽으면, 좀 다른 사람 책 읽고 뭐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 배우는 건 배우는데 결국엔 나는 아니다. 나는 나는 길을 살아가고 있고, 옆에 나랑 쌍둥이가 만약에 있어도 나랑 그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다, 나는. 근데 어떻게 누가 하는 거를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거를 경험하기 중요하지. 그거는 한국에서 맛집이 한국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가야지.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한 번만 먹잖아요. 그 맛집. 맛집 주로 두 번은 안 가게 되는 말이 오늘은 좀 많이 횡설수설도 많이 하고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편하게 오랜만에 좀 이 얘기 저 얘기 서도 없이 하는 시간을 좀 가졌네요. 네, 그럼 오늘 이 신기한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